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두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기업 출신이 1억 모으기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제 유튜버분들이 금융위기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경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제위기 예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만 경제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미 뉴스에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보도할 쯤에는 코스피가 많이 하락하여 이미 많은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5분 만에 금융위기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경제 지표가 있거나 경제 전망을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HTS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HTS는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가지 차트 지표들을 보면서 거래도 하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영상에서 지표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을 띄워서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표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스피 차트가 잘 보이는데요. 먼저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위기는 7년 IMF,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연봉으로 바꿔서 그 사태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86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차트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97년, 그 다음 2008년에 얼마나 큰 하락이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지표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상에 5년 주기, 2년 주기, 60년 주기, 120년 주기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봐야 할 이동평균선은 주봉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분석해 본 결과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장으로 꺾이거나 상승장으로 반등했을 때 그 뒤에 이미 하락이나 상승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주 이동평균선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97년도에도 IMF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지만 이미 차트에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이동하여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1998년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1998년이고 1994년에 가장 최고점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95년부터 60일선이 횡보를 하더니 1996년 1월쯤부터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알고 있는 IMF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지표를 보기 위해 2000년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로 잡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95년에 60주봉선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시장은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주선이 하락하고 나서부터 98년 12월까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60주선이 반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이미 98년 8월부터 반등이 시작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내가 만약 그 시기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표를 보시면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알려드린 대로 주봉을 보면서 제가 만약 97년 IMF에 살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주봉으로 바꾸고 날짜를 94년, 95년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수분들께서는 아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다 처분을 하고 이미 현금 보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 정도 하락이 굉장히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 하락이 아깝다고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큰 위험을 닥치는 것을 저희는 차트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시간을 더 뒤로 미루면서 볼 텐데요. 주가는 점점 더 하락하고 있고 60주선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60주선 자체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95년 11월쯤 60주선이 하락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는 이만큼의 손해가 있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다 매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보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면서 큰 하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간중간 반등장이 있지만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미 가장 높은 금액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등장은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사태도 마찬가지죠. 한번 오른 금액을 보면 그 금액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중간에 반등장이 나와도 초보 투자자일수록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약간의 신호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시면 왜 그렇게 작년에 금융위기에 대한 콘텐츠들이 많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으로 날짜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쯤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2007년 2월 27일로 볼 수 있습니다. 60주선이 상승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당겨보면서 60주선의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2008년 6월 23일쯤에 처음으로 60주선이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7년과 마찬가지로 고수분들은 이미 여기서 모든 주식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도 이쯤에서 팔 수 있는 지표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지표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쯤에 알려드릴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6월쯤에 60주선이 하락이 시작되는데요. 내가 만약 이 시기에 살고 있으면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큰 하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은 정리하고 현금이나 금을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주선이 꺾이고 얼마 안 있어 큰 하락장이 시작되는데요. 60주선이 반등할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8월경에 반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하락입니다. 그 이후로 60주선이 반등을 하면서 장은 상승장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9년 그리고 2020년에는 지표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으로 날짜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9년 1월 27일로 날짜를 당겼는데요. 이미 60주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0주선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을지 조금 날짜를 뒤로 가보면서 언제쯤부터 하락세가 시작되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18년 7월 23일경부터 60주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에 2019년에 주가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쯤 되면 왜 2019년에 금융위기 관련된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2019년 12월 2일 정도부터 60주선이 다시 반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에 왜 금융위기설이 제기됐는지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락장은 2018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반등의 기미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60주선이 반등하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60주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전해드리는 팁인데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알았지만 내가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고점에서 손익 실현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때 참고가 될 만한 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60주선을 클릭하면 설정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60주선을 50주선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조금 더 지표에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정밀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주선으로 바꿨는데도 약간 아까운 면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매수를 할 시점에는 50주선이 맞고 매도를 할 시점에는 조금 더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주선 정도로 당겨보면 이쯤에서 매도하시면 그래도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같이 이동평균선을 조정하셔서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